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일베나 뉴라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해서 이상함을 느낀 채널 혹은 커뮤니티, SNS 등등 언제든지 일베 의심되는 채널들 뉴스타즈 홈페이지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윤석열 검찰의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베 스피커 심각성, 과연 관종은 무관심이 답일까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일베 스피커의 문제 제기를 할 때마다 관종은 무관심이 답이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럽니다. 정치 시사 분야의 관종들에 대해선 그 이야기가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진모, 서모 같은 사람들한텐 관심을 안 주면 어느 순간 잊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애초에 각 잡은 정치 관여층이 한정적이기에 가능한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들이 사라져도 대체할 인물이 하루아침에 생겨나는데 이건 언론에서 어떻게든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제가 심각하게 바라보는 일베 스피커들은 이런 정치 시사 스피커들이 아닌 정치권 바깥의 부류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치 영역과 무관해 보이는 일베 스피커들이 게임, 영화, 여행, 먹방, 보라 등에 퍼져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이들은 대놓고 혹은 교묘하게 타인 혐오, 막말, 비하는 물론이고 그중 일부는 민주진보 세력, 좌파, 586 등은 이미 악으로 규정한 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들이 은연중에 자라나는 청년, 청소년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게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모 중학교 강연에 갔을 때 쌤, 혹시 좌파예요? 라면서 낄낄대던 학생들이 있었던 거죠.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최근 논란이 된 BJ 철구 얘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만약 대다수 부모님들이 그를 관종으로 여기며 외면할 경우 내 눈앞엔 안 보이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걸 외면할 경우 그들 얘기가 안 보이니까 마음도 편하고 서서히 잊혀가겠죠. 여기까진 문제가 없지만 중요한 건 나와 우리들 눈에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온을 유지하는 사이에 그 BJ는 여전히 같은 짓을 되풀이하고 어그로를 끌며 막대한 부를 쌓아가고 있었고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스피커들이 게임, 예능, 여행,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 퍼져 있기 때문에 청년, 청소년은 물론이고 어른들까지도 때로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 그들의 이야기에 젖어갑니다. 게다가 상당수는 부러움에 그들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까지 가지게 되는데요. 물론 관심이 그들을 키워주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그냥 방치할 경우 일베 스피커를 공감하는 부모님들은 논의할 가치가 없고요. 이를 외면하는 부모님들의 경우 어떤 채널이 문제인지 모를 뿐더러 자녀들이 무슨 채널을 통해 서서히 일베화되어 가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중요하게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것이고요. 일베 스피커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걸 보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생각을 교육으로 쉽게 바꿀 수 있을까요? 게다가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부모님, 선생님, 정부의 규제는 마치 잔소리처럼 다가갑니다. 내 자녀가 겉으로 보기에 착하고 순수하다고 일베를 안 할 거란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 유명한 일베는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다라는 말이 왜 나왔는진 잘 아실 거고요. 이들은 일간 베스트를 검색해서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게임, 입시, 축구, 수능 이런 다양한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 퍼져 있어서 교묘하게 지금 스며들고 있고요. 현재 그래서 유스타즈 내 온라인 정보 공유를 통해 제가 그동안 제보받은 리스트만 해도 수십 명이 됩니다. 곧 공개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일베인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스스로 일베인지도 모르는 일베 유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되게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고 답답하시더라도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런 일베 BJ들의 행태를 박제하고 끊임없는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 입법, 제도 개선 등을 마련해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BJ 철구 2012년에 김길태 퍼포먼스 논란, 성폭행범 김길태 씨를 따라해서 그게 엄청난 논란이 됐었는데 이후로도 중학생 간장 리액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이외로도 기초수급자 비하, 5.18 폭동, 인종차별 이런 막말들을 수년간 해왔습니다. 이런 짓을 하면서 중요한 건 돈을 한 달에 수천만 원에서 억대로 버니까 이걸 보는 청년들, 특히 취준생들, 청소년들이 혹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자연히 냅두면 알아서 바뀐다고요? 저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최소한의 규제와 개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절대로 스스로 정화가 될 수 없고요. 유튜브 삼진아웃제 같은 거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플랫폼에 말이죠. 이렇게 언론에서도 이런 비하 전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BJ인데요. 보는 사람도 비슷하다
일베들의 기본 인성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만 중요한 건 이걸 보는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그냥 넘어가면 이걸 지금 보시는 자녀분들인 청년, 청소년들한테 영향을 막대하게 끼친다는 겁니다. 그게 심각한 현실인 거고요. 실제로 오늘 이 BJ 철구 씨의 아내 외지래 씨가 망언을 해서 이게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그래봤자 잘 먹고 잘 사니까 억가는 하지 마라. 억가가 억지로 까지 말라는 거고요. 철구 실검 어떡하냐고? 어차피 다시 잠잠해질 텐데 한마디로 무관심해질 건데 한동안 시간만 때우면 되지 뭐 이런 얘기고요. 영정 풀리던데 영구 정지도 풀린다고 저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욕하고 이게 현실이고 실체입니다. 이런데 무관심으로 이들을 방치하자고요? 지난 8년 넘게 약 10년 가까이 이들은 똑같은 짓들을 반복해왔고 제가 그래서 이들을 단순한 일탈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께 여쭙고 싶은 게 이런 BJ들이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압도적 인지도를 갖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리고 이걸 보는 청년 청소년들이 이런 사태들을 통해 어떻게 의식화가 되어간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걸 통해 막대한 수익과 이슈를 끌어오는 저런 BJ들을 솜방망이 처벌하는 아프리카TV 플랫폼을 이대로 냅둬도 되는 건지 아직까지도 무관심이 답이라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여라도 정치권에서 당장 표에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서 넋놓고 있다가는 저런 BJ들의 망언들을 정당화하고 우상화하며 자라난 청소년들과의 문화 환경 차이로 소통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고요. 실제 지금 중고등학교를 가보시더라도 저런 BJ들을 우상화하고 따라하며 롤모델로 삼아서 모든 걸 따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괜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박원순 전 비서실장의 의견서 제출 지난 영상을 통해 목소리를 낸 바가 있는데요. 박원순 무릎 호 자리에 다른 직원 3명 있었다. 이 소식도 최근에 드러났죠. 고소인 측이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던 무릎의 입술을 접촉한 행위와 관련해서 고소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요. 심지어 그 자리에는 시장실 직원 3명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성규 전 비서실장이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의 일부인데요. 진실을 밝히는 그날까지 저 또한 꾸준히 계속 끝까지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주제인데요. 조선일보 김하사 기자가 오늘 새벽에 단독이라면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돌아가신 이낙연 대표님의 측근이 전남 여러 기업에서 거액수수 혐의가 드러났다 이런 건데요. 조선일보에 이렇게 대놓고 금품수수 혐의를 포착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의 개인 여부 한마디로 이낙연 대표를 어떻게든 엮으려고 이렇게 보도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건 검찰에서 이를 반박했다는 겁니다. 이낙연 측근 기업 금품수수 의혹 수사한 적 없다라고 손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그럼 조선일보는 도대체 뭘 취재한 거고 뭘 보도한 거지? 누가 이런 내용을 흘린 거지? 검찰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한 거면 조선일보가 조작을 했다는 거고 검찰에서 흘려놓고 여론 반응이 안 좋으니까 손절을 한 거면 자기들끼리 지금 서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걸 테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검찰이든 언론이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기사가 올라와 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으면 이런 일을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 백날 하면 뭐합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단죄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조선일보에선 이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성윤 지검장도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12월 4일 새벽 3시부터 동반 사퇴하시죠.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고요. 그러면서 또 어제 10시에는 1부터 4차장과 공보관이 이성윤 지검장이 사퇴 요구했다는 거 단독이라면서 보도를 했고 오늘 새벽 3시에도 박국희 기자 유명하죠. 이성윤 지휘권 붕괴라면서 보도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또 3시 24분에 사설이라면서 이성윤 사퇴 요구 사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또 흔들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성윤 지검장을 지금 무리하게 흔들고 있고 이외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든 흔들고 있지만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검찰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는 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10일 징계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고요.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죠. 이낙연 측근 금품 보도에 망자 예의 지켜라. 아니 본인 측근들, 본인 지인들, 본인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도 누군가가 와서 저렇게 마이크를 들이대고 카메라 들이대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도 윤석열을 검찰 총리라면서 공수처 설치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지금 한마디로 검찰이 표적 정치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거꾸로 들고 흔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황운하 의원도 또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기형적인 검찰 제도가 낳은 최악의 산물이 바로 윤석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혁명적 변화를 필요로 하고 결국 개혁 저항 세력은 진압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당연히 중징계 나와야 된다며 윤석열이 자신 없으니까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이라고 최근에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윤석열 저격수이자 적폐들의 저승사자와도 같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법사위에 복귀해서 이제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벼랑 끝에 몰린 윤석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고 10일에 징계위 열리고 또 9일에는 공수처 개정안 통과되면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지만 어렵사리 한 걸음씩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시대를 한참 앞서갔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절대 잊어서 안 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희생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맹비난도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맞서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 또한 끝까지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절대 없습니다. 영원한 권력도 없고요.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